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이 지난주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 두 나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동성명에 담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25일 미한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두 지도자가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한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으로 정상회담의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성김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을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한 것도 고무적이란 겁니다. 맥카울 의원은 그러면서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북한 김씨 정권과의 협상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경험 많은 외교관 중 한 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공동성명에서 북한 정권의 논점인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동맹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에 불확실성을 던진다는 겁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에 주목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24일 미한 정상회담과 관련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성공적인 미한 정상회담과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 발표는 양국 협력의 힘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이런 강력한 첫 조치들을 기반으로 북한 인권특사도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와 정보위 소속인 민주당의 호아킨 카스트로 의원은 북한 문제에 대한 미한 양국의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이 인도태평양 안보 안정의 핵심 축인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보여준다며 한국과의 관계는 핵 비확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후변화 기술 등 미국의 핵심 이익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주1일 대사를 지낸 상원 외교위 소속의 공화당 빌 해거티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한 동맹을 우선순위에 둔 것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영내 많은 도전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문제이며 강력한 미한 동맹은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한 중요한 대응책이라는 겁니다. 해거티 의원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과 관여, 군사적 억지를 병행했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유지, 대북정책에 대한 강력한 미한 공조를 강조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그러면서 적극적인 관여와 최대 압박, 억지력의 조합은 북한 정권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정보 당국자가 향후 북한 정권이 대남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해 도발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비핵화 협상 교착에 따라 장기전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국가정보국장실 O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NIC 북한 담당관은 지난 21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 정권이 향후 대남 지배력 과시를 위해 도발적 행동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e expect him to increasingly seek to examine how far coercion can work with South Korea. There are limits. There's a red line. Kim usually feels for red lines in the dark. 사일러 담당관은 향후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북한 정권의 행동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단어는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의 실패를 자인하고 꺼내든 정면 돌파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면 돌파전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견뎌내는 것을 골자로 하며 미국과 장기전에 대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이와 연계해 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 고도화를 천명한 것도 향후 북한의 무력 도발 감행 시 한국군이 대응에 나설 경우를 염두에 둔 경고성 발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vent like the Cheonan, I'm thinking, the Yeonpyeongdo shelling, lethal kinetic initiation of hostilities by North Korea, in which any South Korean response has to take into calculation the capabilities that North Korea has shown. 사일러 담당관은 이런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박근혜 전 정부가 과거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사건 후 북한 정권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했던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화력에 2배에서 3배로 즉각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북한 정권이 직사화기로 여러 발 도발하자 150mm 포탄 수십 발로 강하게 대응했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이런 대응이 김정은의 셈법을 철회하도록 한 대표적 사례라며 이 같은 접근법은 향후 북한 정권의 도발에 어떤 억제력이 필요한지를 잘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일러 담당관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역할에 다소 부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I don't know that, analytically speaking, that anything traced to her appearance beginning in 2018 in diplomacy with the South or diplomacy with the United States has had a significant policy impact, the North Korean policy impact. 사일러 담당관은 김여정의 직위가 강화되거나 갑자기 수개월간 자취를 감추더라도 그것이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임기 내 북한과 의미 있는 평화 합의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제 컨설팅 업체가 전망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모회사인 피치그룹 산하 국제 컨설팅 업체 피치솔루션스는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문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주선하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북한 정부가 미국의 새 행정부에 대해 보여준 인식은 미온적이라며 현재 외교적 관여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동결 외에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피치솔루션스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정상 간의 관여를 포함한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달리 이전에 더 신중한 관여로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갈등을 고조시키지는 않겠지만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요원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은 억제된 채로 유지되겠지만 2022년 한국 대선을 앞두고 보수 야당이 문 대통령의 대북 유화적 접근법에 대해 비판하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위험은 더 고조될 것이라고 이 기관은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특히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재검토 등 해결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인권재단 HRF는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21일 열린 미한 정상회담을 평가하면서 미한 양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더불어 북한 주민과 탈북민들의 기본권인 인권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집중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시행이 북한 인권 증진에 차질을 주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와의 관여를 통해 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인권재단은 국제법상 북한 주민들은 자유롭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한국 국민들은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 정보를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두 권리 모두 세계의 인권선언과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위한 국제협약에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캄보디아의 공식 교역이 사실상 거의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투자진흥기관인 코트라의 프놈펜 무역관은 최근 보고서에서 캄보디아의 대북 교역량이 2017년부터 기록상 급격하게 줄기 시작해 2019년 3월 이후에는 자료가 없고 공개된 북한 관련 활동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상무부와 외교부에 대북 교역 자료 공개가 중단된 이유를 물었지만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며 캄보디아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준수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려는 의도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코트라는 북한과 캄보디아의 교역량이 2016년에 200만 달러 이상이었지만 2019년에는 10분의 1로 줄었다며 국제무역센터 ITC 자료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10만 달러를 조금 넘을 정도로 교역량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